안녕하세요. 호주 이슈다 위클리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알서방입니다. 네, 우리 옛날 코로나 한참일 때 저는 그 느낌 나요. 다시 막 빅토리아가 코로나 너무 심하니까 하루 종일 코로나 생각하고 있어요. 갑자기 시간이 거꾸로 가는 느낌이 네, 그러니까요. 네네. 너무 우리가 그동안 방심했나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네, 그러게요. 거리를 나가면은 지금 코로나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들이 이제 막 편하게 다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도 좀 안이하게 행동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호주 오지 사람들도 마스크를 많이 써요. 지금은. 네, 맞아요. 확실히 그거는 근데 나이층에 따라서 네. 확실히 좀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래. 젊은 친구들은 이제는 뭐 코로나는 옛날 이야기고 이제 중년층부터 나이 드신 분들 위주로 뭐 마스크도 쓰고 상당히 자신들을 보호하는 느낌을 많이 받더라고요, 저는요. 그리고 또 한국에서 유명한 그 짤처럼 저는 이렇게 안경 투명한 거 쓰고 막는 거 하고 비닐 장갑 끼고 이런 맞아요. 또 약간 대륙에서 오신 분 느낌 나는 그런 분도 봤어요, 실제로. 진짜. 정말 짤인 줄 알았어요. 호주도 이제 그런 그러니까요. 게 당연해지는 거 같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네. 참 무섭습니다. 예,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오늘 첫 번째 뉴스부터 사실은 멜번 얘기잖아요. 맞아요. 네. 이게 지금 몇 달 전 얘기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 나서 멜번에 그 새로 락다운된 거 있잖아요. 네네. 멜번이 그 코로나 확산 사태가 전혀 통제가 안 된다는 판단이 생겼는지 8월 1일이죠. 이제 6시부터 멜번 도심 지역은 스테이지 4, 멜번 도심의 빅토리아주 지역은 스테이지 3 제재에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도심은 4고 도심은 4고 전체적으로는 스테이지 3. 그럼 두 개가 어떤 차이가 명백하게 있을까요? 제일 큰 차이는 도심 지역에서는 통금 시간이 저는 또 호주에서 통금 시간이라는 게 또 생길 줄은 저는 상상도 못했는데 한국 느낌 난다. 옛날에 어렸을 때. 그죠? 저녁 8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외출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랑 다른 점은 한국은 통금 시간이 12시였는데 여기 8시라는 거. 8시 뭐 더 호주는 뭐 예전에 그랬었나요? 너무 일러. 네. 뭐 뭐든지 이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퇴근도 이르게 하고. 하긴. 근데 어쨌든 8시부터 아침 5시까지면 꽤 길어요. 그죠? 4시간, 5시간, 9시간. 이렇게 9시간. 이제 통금이네요. 그러니까 이 통금 시간대에는 대중교통 서비스도 중단되거나 상당히 서비스가 줄어들어가지고 한국에서 예전 제 부모님 세대 말씀드렸을 때는 통금 시간을 놓치면은 밖에서 뭐 노숙하고 들어간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친구 집에 갔죠. 가까운 곳. 그런 비슷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통금 시간을 이제 멜번에 계시다면 지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인 게 여지껏 뭐 호주 전체적으로 아무리 심했어도 우리가 락다운 4까지는 가지 않았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 식자재 구입 목적으로도 외출이 한 명밖에 제한이 되고 그리고 그것도 달라진 점이고요. 스페시픽하게 5km 이상 그 이동 제한이라는 걸 뒀기 때문에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다행히 3.8km 내에 이제 상점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멜번에 있는데 5km 밖이다. 특히 뭐 한국 분들께서 이제 한국 상점을 가신다면은 한국 식품점을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마 그 정도 이제 주소 기준으로 걔네들이 걸렸을 때 판단하겠죠. 그렇죠. 뭐 기자회견에서 4분의 1,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꼴로 자가격리 상태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4분의 1 이상이 자가 격리를 안 하고 있었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그게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어쩐지 멜번이 진짜 통제에 들어간 지 꽤 됐는데 사실 낮을 기미가 없다는 게 그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되게 답답한 거였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번에 감염된 80%의 그 확진자들이 어디서 감염되셨는지 혹시 아시나요? 양로원, 에이즈드케어, 축산, 도축장. 네,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이제 크게 본다면은 이제 80%의 감염자들이 직장인 안에서 직장 내에서 감염된 거예요. 지역 감염인 거죠. 근데 직장에서 감염됐다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간다는 거예요. 어느 때보다도 정부에서 지원 정책이 나오지 않으면은 이걸 막을 수가 없는 거겠죠. 아, 그렇군요. 그래요. 사실 4명 중에 1명이 나가고 있었는데 그게 대부분 일 때문에 그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그건 정확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자가격리를 일단 잘 지키지 않았다.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았고 그리고 무슨 이유에서든지 80% 감염자들이
직장에서 출근한 상태에서 감염이 됐다는 거가 지금 지금까지 밝혀진 조사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멜번은 어쨌든 이 락다운이 6주간 하기로 했는데 효과가 있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멜번이랑 똑같이 사실 NSW도 같이 긴장 상태잖아요. 그럼요. 이제 멜번과 같이 이제 호주에서 제일 큰 도시로는 시드니가 뽑히는데 아직까지는 매일 12명, 14명 정도의 수준으로 가고 있지만 멜번의 사례를 봤을 때 언제 이 숫자가 다시 100명, 200명, 300명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브래지클리안 뉴사우스웨일즈 주수상은 어제 인터뷰에서 지금 시드니 같은 경우는 되게 크리티컬한 스테이지, 그러니까 중요한 결정적인 단계에 와 있다고 말하면서 이제 아직 마스크 사용을 필수 조치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다음에 4가지 상황에서는 꼭 마스크를 사용하라는 권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예. 이것도 주수상이 한 거니까 거의 이제 강력 권고라고 봐야 되겠네요. 강력 권고죠. 네네네.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 핫스팟이라고 이제 거론된 지역에 방문할 경우에 꼭 마스크를 사용하라고 권고했고요.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실내 쇼핑센터라든가 뭐 울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마스크를 하지 않으면은 입장이 힘들다는 그 앞에서 마스크를 하라고 이제 그렇게 제재 조치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손님을 대면해야 되는 서비스 업종의 종사자들도 꼭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고를 했고, 마지막으로 교회 및 종교 모임 같은 장소에서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고사항을 내렸습니다. 대중교통은 안 들어가 있나요? 실내 환경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켜지기 어렵다는 거 판단되는 실내 환경에 이 교통 환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제가 기차를 타면 거의 다 쓰고 있긴 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이 팬데믹과 관련돼서 팬데믹 지원금? 리브? 지원금이 아니라 리브, 그럼 휴가를 준다는 건가요? 네, 지금 페이드 팬데믹 리브라는 정책을 도입을 해야 된다는 압박이 심한데요. 이제 빅토리아주에서는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또다시 급격하면서 자가격리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왜냐하면 누적 확진자 수가 10,000명이나 되니까. 그렇죠. 이분들이 모두 다 일을 못하고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이제 캐주얼로 일하시는 분들은 시클리브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많은 분들이 조금만 증상이 있어서 자가격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는 거죠. 사실 호주 노동조합에서는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던 3월부터 페이드 팬데믹 리브의 도입을 정부에 요청했는데요. 그동안 연방 정부에서는 자가 격리자들에 대한 지원책에 대해서 뭐 잡키퍼 같은 지원책과 그리고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책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7월 27일 노인 요양시설 등에 근무 중인 간호사를 포함한 노동자들에 대한 자가격리가 필요할 경우에 2주간의 유급휴가, 즉 페이드 팬데믹 리브를 고용주 측에서 주어야 한다는 페어 워크 커미션의 조정 결정이 내려지면서 이와 같은 조치가 이제 호주 내 모든 직장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연방 정부도 이에 맞춰 정책을 준비 중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팬데믹 리브와 함께 지금 요즘 새로 나온 얘기는 잡키퍼 지금 2.0에 대해서 또 어떤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면서요. 페이드 팬데믹 리브 외에도 9월 말에 종료되는 첫 번째 잡키퍼 지원 정책의 연장에 대한 요구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잡키퍼 지원액은 해당 사업체에게 직원당 1,500불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 반면에 9월 달에 9월 말에 제정되는 잡키퍼 수정안은 해당 사업체에게 풀타임 직원당 1,200불, 그리고 파트타임 직원당 750불로 지원액이 줄어듭니다. 근데 이거는 빅토리아주의 그 세컨 웨이브가 오기 전이었죠. 그죠. 8월 2일 ABC 방송국의 인사이더스라는 프로그램에 노동당의 짐 차머스 의원이 출연해서 9월 말부터 정부 지원액이 줄어드는 잡키퍼 2.0에 대해 기존의 지원액을 유지하는 방향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제 빅토리아주의 재난 사태 선포 및 추가 제재 조치가 내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을 줄이는 것은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요.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겠는데 사실은 전체 확대보다는 어떻게 보면 빅토리아를 포커스를 더 많이 줘서 이제 그쪽이 지금 엄청 심각하니까 그런 지원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앞으로 또 빅토리아 주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드니까지 확진되면은 어떻게 될지 참.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얘기할까요? 네, 세 번째 그 소식은요. 네. 그 잡시커. 네. 지금까지 저희들이 페이드 팬데믹 립 그리고 잡키퍼 2.0. 잡키퍼 2.0 그리고 지금 말씀드릴 거는 또 잡시커에 대한 네. 소식입니다. 네. 어떤 얘기죠? 예, 9월 25일부터 잡시커 신청자들 대상으로 네. 유동 자산 심사를 다시 도입한다는 소식입니다. 네, 알고 있죠. 네. 하필이면.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네네. 잡시커에 대해서 재산이 얼마인지 그런 걸 상관 안 하고 일자리를 잃으면은 네. 무조건 그 페이를 주는 550불 네. 주는 그런 잡시커 그 제도를 도입했었는데 네. 그동안 이제 면제가 되었던 유동 자산 심사가 9월 28일 이후부터 잡시커 시청자들에게 다시 도입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유동자산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네. 뭐 현금 보유량 뭐 이런 건가요? 네, 제일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현금 보유량이고요. 네. 그 영어로는 이제 liquid asset test라고 그러는데 제일 쉬운 건 이제 자기 은행에 자기가 세이빙을 얼마나 두었느냐는데 네. 밝혀진 액수가 보면은 상당히 적은 액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잡시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얼마일까요? 네, 이제 신청자 이제 네. 싱글의 경우에 개인의 경우에 은행에 5,500불, 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1,000불 이상의 저축 금액이 있다면은 이번 잡시커 혜택을 보실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11,000불이면 주당 렌트비 플러스 생활비를 하면 한 3달이 안 가는, 3달이 못 가는 그런 비용인데. 근데 어쨌든 버전 2는 뭐든지 세분화해서 사실 계속 차등을 주는 그런 정책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잡시커에 대한 수정안이 나오면서 지원액도 1,115불에서 815불로 줄어드는데 이제 그 받을 수 있는 그 문턱까지 높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슈퍼애니션 네, 이번에 인출하셨던 분들이 많으신데 네, 네. 그 인출하셨던 돈을 다 안 쓰신 분들 그래서 슈퍼애니션에서 뭐 5,000불, 7,000불 인출하시고 그 돈을 그냥 은행에 갖고 계신다면은 네. 이분들 또한 잡시커를 받을 수 있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네네. 돈을 빨리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출금하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 그러니까요. 네. 그것도 이제 새로운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내용은 뭘까요? 네, 7월 한 달간 네. 참 그 코로나 사태가 이제 커지면서 시드니, 멜번 주택 시장이 많이 흔들렸다는 소식입니다. 네. 어떻게 흔들렸어요? 위로, 아래로? 분명히 이번에는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네. 그 지난 7월 코로나 사태에 대한 이 정부와 은행 등의 지원 정책 감소가 발표되면서 네. 시드니와 멜번 부동산 가격에도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동안 이제 호주 내 부동산 가격은 네. 이제 코로나 사태에 비해 잘 유지가 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이 지금까지 가격이 유지된 데에는 최저의 금리 유지, 네, 이자율 그리고 정부의 말씀하신 각종 지원 정책, 특히 이제 퍼스트 홈 바이어들 대상으로 하는 많은 특혜 정책들이 나오면서 가격들이 떨어지는 걸 많이 억제했다고 봐요. 그리고 뭐 은행들에서는 뭐 대출 상환 기간 홀리데이 같은 거를 주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걸 많이 억제를 했는데 이번 달에 7월 달이죠. 7월 달에 많은 호주 정부의 지원 정책이 감소될 거라는 예고와 그리고 은행에서도 이 대출 상환 중지 기간이라고 하죠. 그 페이먼트 홀리데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 3월이면은 이제 끝난다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뉴스가 복합적으로 합쳐지면서 앞으로 이제 뭐 크게는 3.8% 정도 가격이 주택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실제로 7월 한 달에 그 기록이 좀 밑으로 출렁했다는 거죠? 네, 여러 가지 기록들이. 네,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흔들리면서 나오면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고 앞으로 이번 분기는 계속 하락세로 이어질 거라고 말을 7, 8, 9 이번 분기.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뉴스는 뭐죠? 네, 지난주에 저희가 그 틱톡에 대해서 재밌었죠. 말씀드렸었는데 저희가 과한 걱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새로운 뉴스가 나왔어요. 네, 틱톡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금 매입하려는 움직임이 나와서 이 기사를 짧은 기사를 갖고 나왔습니다. 네네. 근데 미국에서 반대할 수도 있다, 막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 그 루머가 나왔을 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정식적으로 이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틱톡이 마이크로소프트에 매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그 트윗을 알렸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런 딜이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오늘 아침 호주 시간으로 오늘 아침이고 미국 시간으로는 일요일 저녁 시간에 네. 공식적으로 네. 그 틱톡의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운영권 매입에 대해 의논 중이라고 공식을 발표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틱톡 전체를 매입하는 게 아니고 운영권을 네. 이제 대륙별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려했던 것들이 조금 그렇죠. 이제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를 믿을 수 있는 건가요? 이제 미국 정부는 믿을 수 있겠죠. 아무래도 미국은 미국을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네. 중국 기업이 아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는 미국 내 회사한테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 많은 부분을 어느 정도 해결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네. 이제 페이스북하고 구글에게 내줬던 소셜 미디어 그 마켓에 다시 뛰어들어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약간 떨어졌었죠. SNS를 독점하지 못하는. 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그 서치 엔진에서는 구글한테 밀리고 네. 그리고 소셜 미디어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한테 크게 밀리면서 이제 그 기업 내 솔루션 또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에 많이 집중하였는데 네. 이번에 틱톡을 매입하게 한다면은 페이스북과 큰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어쨌든 우리 정보는 소중한데 걱정이 안 되진 않아요. 걱정이 안 되진 않죠. 네네. 네. 자, 짧은 뉴스들을 되게 여러 가지를 후다닥 했는데 네. 사실 후다닥 해도 할 내용은 다 했으니까요. 그러게요.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좀 이렇게 짧은 내용들을 우리가 탁 치고 빠지는 그런 걸로 한번 해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